안녕하세요. 30년째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건강 전문의 박인숙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독 밥맛이 뚝 떨어지고 20분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욱신거린 적 있으신가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싶을 만큼 몸이 자꾸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천호 어르신은 1년 전만 해도 매일 같이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다가 드시곤 했습니다. 종합 비타민부터 오메가3, 칼슘, 홍삼까지 안 드시는 게 없었죠. 그런데도 기운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양제보다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이후 어르신은 집에서 드시는 반찬을 제가 알려준 대로 몇 가지만 바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 결과를 비교해 보니 처음에는 혈압이 148에 92로 꽤 높았는데 지금은 128에 80으로 딱 정상 수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매일 드시던 고혈압 약도 기존 용량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반찬만 바꿨더니 이렇게 몸이 달라진 거죠.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 특히 우리 몸의 보약 같은 반찬을 올바르게 챙겨 먹는 것은 영양제보다 훨씬 더 그리고 더 꾸준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흡수력과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잘 흡수되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반찬이 보약처럼 우리 몸을 살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집에서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으면서도 약처럼 우리 몸을 살리는 반찬 7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영양소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진료 중에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본 반찬들만 골랐습니다. 이 반찬들만 잘 챙겨 드셔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 혈당을 관리할 수 있고 장 건강, 면역력, 식욕, 체온 조절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보약이네 싶은 반찬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 식탁에도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일상생활 속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낮에도 자꾸 나른하고 졸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제가 꼭 추천드리는 반찬이 바로 진미채 볶음입니다. 진미채는 말린 오징어채를 양념해서 볶은 반찬인데요. 소고기 못지않게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무려 25g이나 들어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란 4개 분량의 단백질을 오징어채 한 접시로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장기, 피부, 호르몬까지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기 때문에 음식으로라도 단백질을 꼭 챙겨야 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71세 남성분 한 분은 아침마다 기운이 없어 병원에 오셨는데 아내분이 매일 진미채를 밥 반찬으로 챙겨주신 후 3주 만에 기운이 돌아오고 점심 이후에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미채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양념장을 싱겁게 하면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미채는 기본적으로 염분 함량이 높은 식재료입니다. 양념할 때 고추장, 간장, 설탕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싱겁게 양념하고 한 끼에 한두 젓가락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설탕 대신 매실청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세요. 이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사흘에 한 번 겨우 나와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식재료는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장을 싹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100g당 식이섬유 함량이 고구마의 3배나 됩니다. 우엉조림은 달짝지근하게 조리해두면 오래 보관도 되고 입맛 없을 때 밥 반찬으로도 딱 좋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6세 여성 환자분은 한 달 내내 변비로 고생하다가 아침마다 우엉조림을 3-4조각씩 드신 지 일주일 만에 배변이 3일에 한 번에서 매일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배도 덜 더부룩하고 식사도 더 잘 드신다고 해요. 하지만 우엉은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더딘 분들에겐 오히려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너무 질기지 않도록 푹 익혀서 조리하세요. 또한 당뇨가 있다면 조림 시 단맛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반찬은 미역줄기입니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몸이 쉽게 붓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럴 땐 혹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미역줄기에는 요오드와 칼슘, 마그네슘 등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을 앓은 적 있는 분들에게 미역줄기 볶음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59세 강은희 환자분은 갑상선 저하증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미역줄기를 3주간 꾸준히 반찬으로 드신 뒤 매번 피로감에 시달리던 오후 시간대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미역줄기 볶음은 소금기를 충분히 헹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가볍게 볶아 드시면 부담도 없습니다. 뼈 건강에도 좋은 칼슘도 많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반찬입니다. 하지만 미역줄기에는 요오드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한두 숟가락씩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시중 제품은 소금에 절여진 상태이므로 충분히 헹구고 조리하세요. 이렇게 갑상선 건강을 챙기셨다면 이제는 혈관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감자는 혈관을 청소해주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짜게 먹은 날이나 혈압이 높은 날 먹으면 도움이 되는 반찬입니다. 감자조림은 만들기도 쉽고 기름 없이 삶아서 조리하면 칼로리 부담도 적습니다. 저희 병원에 계시는 73세 강철주 환자분은 혈압이 평균 150 이상으로 높았는데 저녁 식사 반찬으로 감자조림을 일주일에 4번 이상 드시면서 2개월 후에는 평균 혈압이 130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고기랑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돼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고탄수화물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설탕 대신 양파즙이나 사과즙으로 단맛을 내거나 기름 없이 간단히 조리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량 전체 중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반찬은 깻잎 장아찌입니다. 베타카로틴, 루테올린,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깻잎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은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 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기르신 깻잎으로 장아찌를 담가 하루 한 장씩 드시던 65세 최현정 환자분은 감기를 달고 살다시피 했던 체질이었는데 6개월간 한 번도 감기 없이 지내셨고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깻잎 장아찌는 간장과 식초, 매실청만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고 입맛 없을 때 밥 한 그릇 뚝딱 먹게 해주는 기특한 반찬입니다. 하지만 깻잎 장아찌는 간장에 절여 오래 보관하는 반찬이다 보니 염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장만 드시고 간장에 오래 절인 건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나 매실청을 활용해 짠맛 대신 신맛 중심으로 조리하면 더 건강합니다. 6번째 반찬은 무말랭이입니다. 물을 말리면 칼슘과 철분이 더 응축돼서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인 식재료가 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무말랭이에는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생성돼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죠. 70대 이상 여성 환자분들 중에는 골다공증이나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말랭이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골밀도 수치가 6개월 사이에 평균 5에서 7%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들기름과 간장에 무쳐 먹거나 고춧가루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무말랭이는 말리는 과정에서 질겨질 수 있어 치아가 약한 분들은 꼭 불려서 조리하시고 씹기 힘들다면 잘게 썰어 무침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부 시판 무말랭이는 고춧가루나 양념이 매우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직접 담그거나 저염 버전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속이 자꾸 더부룩하거나 더위에 체력이 뚝 떨어질 때 오이소박이만큼 좋은 반찬도 드뭅니다.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이라 더운 날 체내 열을 식혀주고 수분 보충에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게다가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덕분에 부종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이소박이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김치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오이소박이는 더위로 떨어진 식욕을 돋우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여름철에 꼭 필요한 반찬이라고 할 수 있죠. 분당에 사는 58세 강은숙 환자분은 여름만 되면 식욕이 뚝 떨어져 한 끼를 겨우 드시곤 했는데 오이소박이를 곁들이고 나서부터는 밥맛도 돌고 위장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주 트림하거나 속이 더부룩하던 증상도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오이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몸이 찬 편이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2~3조각 정도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김치류 반찬이다 보니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간이 너무 세지 않도록 조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약 같은 반찬 7가지 유익하셨나요? 우리가 흔히 보약을 먹어야겠다, 영양제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은 자주 하지만 사실 매일 먹는 밥 한 끼, 반찬 한 가지가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피곤하고 소화가 더딘 느낌, 이런 증상은 단번에 해결되진 않지만 매일 먹는 음식부터 조금씩 바꾸다 보면 약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반찬 7가지 전부 어렵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죠. 어쩌면 예전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반찬일 수도 있어요. 그 반찬들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비결은 이 댓글창에서 계속됩니다.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보약 같은 반찬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몸에 이롭고 마음까지 편해지는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